요즘 들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무언가 하려다가 까먹고 나서야 아차하는 순간이 많아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의 탓이지 뭐.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뇌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세월이 흐른다는 뜻일 뿐 생각이 멈추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더 깊고 풍부해집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깨우려면 약간의 자극과 변화가 필요할 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예요. 젊은 시절엔 배움이 빠르지만 그만큼 쉽게 잊혀집니다. 반면 인생의 후반부에 배우는 것은 천천히 스며들고 오래 머무릅니다. 그것은 경험 위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창의력을 키우는 두뇌 활동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께 더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창의력의 원천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7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태도예요. 악기를 배우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정원에 새로운 잎이 돋는 것과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안 되겠지 하셨지만 하루에 15분씩 연습을 이어가셨어요. 3달쯤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는 손보다 머리가 더 즐겁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지만 사실 움직이고 있던 건 마음과 뇌였습니다. 그분의 두뇌는 그 순간 다시 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자주 움직이는 활동이에요. 우리의 손끝에는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고 그 감각이 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요리,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손의 운동이 아니라 뇌의 정밀한 조정 능력을 깨우는 일입니다. 혹시 아침에 이를 닦을 때 한 번쯤 반대손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어색함이 뇌를 깨웁니다. 낯선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 회로가 쌓이면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뇌를 훈련하려면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손끝의 감각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두뇌 자극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의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하는 즐거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상상을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잖아. 그렇게 스스로의 상상력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뇌는 상상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눈앞에 없는 것을 그려보는 순간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책을 읽으며 주인공의 감정을 떠올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을 마음속으로 여행해 보세요. 또는 손주와 함께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활짝 피어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상상은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엔 몰랐던 삶의 온기를 이제는 상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세 가지 활동만 실천해도 뇌는 이미 새로워집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손끝으로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상상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뇌는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요즘은 머리가 더 맑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네.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에요. 배우는 즐거움,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상상의 자유. 이 세 가지는 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지금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깊고 풍부하게 생각을 확장시키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두뇌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지금의 당신처럼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보다 마음이 지쳤을 때 더 쉽게 무기력해지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조금만 더 써줘. 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크게 깨웁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니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그분은 웃으셨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매일 다른 세상을 보는 기분이에요. 같은 길인데도 새롭게 느껴져요.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뇌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뇌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매일 같은 동선, 같은 식사, 같은 대화는 뇌를 점점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길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 자극을 받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오늘은 오른쪽 길 대신 왼쪽 길로 가고 평소에 듣지 않던 음악을 틀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뇌의 반응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뇌를 깨우는 네 번째 방법은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시도에서 시작돼요. 식탁 위의 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어보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뇌의 연결을 바꾸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사람과 대화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조용해집니다. 처음엔 편하지만 오래되면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뇌는 대화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뇌의 신경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통화, 시장에서의 짧은 대화, 손주와의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이 모두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고 연결이며 자극이에요. 어떤 날엔 누군가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는 한마디만 건네도 뇌는 반응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관계 안에서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하는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좋고 감정 조절 능력도 높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생각이 정리되고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언어 중추와 사고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단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그건 행복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 뇌는 이 감정, 좋다, 또 느껴보자 라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복될수록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눈을 떴구나, 다행이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있을 때 이게 행복이구나. 혹은 옆집 이웃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이런 작고 일상의 고마움이 뇌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의 마음은 뇌의 경직된 회로를 풀어주고 생각을 더 유연하게 합니다. 결국 창의력이라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땐 창의적인 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야 알겠어요. 그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감사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방향은 삶의 빛깔을 바꿉니다. 어떤 날은 세상이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그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뇌의 파장은 달라지고 감정의 색깔이 바뀝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작은 감정이 모여 우리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마음, 손의 움직임, 상상의 즐거움, 시선의 전환,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삶을 계속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뇌를 단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느끼는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느끼고, 공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빛나는 창의력의 원천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오늘 하루도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일 수도 있고 낯선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요즘은 머리가 가볍고 마음이 편안하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진짜로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온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버린 것 같아 아쉬울 때도 있지만 한 걸음 뒤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그건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의 기록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마지막 두뇌 활동은 기억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건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이야기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기억은 뇌 속에 묻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을 때, 옛 향기를 맡을 때, 어린 시절의 장면이 문득 떠오르죠. 그건 단지 회상이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에요. 그때의 너를 잊지 않았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진첩을 오랜만에 열어보듯 우리의 기억도 자주 꺼내보고 다듬고 나누면 다시 빛을 냅니다. 그건 뇌의 저장고를 정리하는 일이며 마음의 방을 환기시키는 일입니다. 이따금 옛날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웁니다. 예전엔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평생 남는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뇌는 언어 중추와 감정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말하는 행위는 단지 추억이 아니라 두뇌의 활력 운동이에요. 기억은 나를 늙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잊고 지냈던 자신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용감했고 더 순수했죠.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뇌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호기심을 복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7번째 두뇌 활동의 핵심이에요. 과거의 나와 다시 대화하는 시간.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정말 뇌가 젊어질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변화예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눈빛이 밝아지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것. 그게 바로 뇌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뇌는 평생 성장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생겨나고 그 연결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뇌의 회로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같은 말은 단순히 예쁜 표현이 아니라 뇌를 치료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7가지 두뇌 활동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을 움직이고, 상상하고, 길을 바꾸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일. 모두 일상 속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 단순한 일들이 쌓일 때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생각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다시 색을 입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늙어서 뭐 해봤자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기다릴 줄 알고, 느릴 줄 알고, 포기 대신 이해를 선택할 줄 알게 되었죠. 그건 젊은 시절에는 가질 수 없는 깊이입니다. 창의력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나누는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으로 삶의 모든 색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색을 다시 꺼내어 칠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바람 속에 젊은 날의 향기가 묻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처럼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다시 발견하는 일입니다. 창의력은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에요. 어쩌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나는 특별한 게 없어 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창의력이란 거창한 재능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꽃이 피는 걸 바라보며 예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뇌는 창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두뇌 활동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길 바랍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더라도 조금 더 향을 느껴보고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거리를 걸을 때는 하늘을 한 번쯤 올려다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 한마디가 바로 오늘 여러분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있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창의력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세요. 조금 더 느리게, 그러나 더 깊게.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아름답다. 그 깨달음이 바로 진짜 젊음의 시작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화롭고 당신의 생각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입니다.